자, 고등수학 상하 집합과 집합의 연산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1번 집합과 원소부터 설명할게요. 집합과 원소. 여기 보시면 집합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남녀 성은 정확하게 갈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상을 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시를 들면 판례를 하나 들면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잘생긴 학생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잘생겼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구성원을, 그지? 그런데 잘생긴 집합이라는 건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그지? 그래서 어떤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대상들을 모은 집단, 이런 걸 집합이라 한다. 그 대상들을 모은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원소, 그 집합에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인 거니까 뭐 우리 반 남학생 집합이라고 하면 남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얘기한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밑에 보시면 대문자로 집합을 표현합니다. A, B, C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로 원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집합은 대문자로, 안에 있는 남학생 한 명 한 명은 소문자로 표현한다 라고 하고, 자, 앞으로는 그래서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기호를 써주면 3대창 기호는 엘리먼트, 즉 원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걔의 앞글자 이를 따와서 그 대문자 이를 부드럽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문장은 한글로 따지면, 한글로 말하자면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얘를 한국말로 부드럽게 번역하면 거기에 써있는 A가, 스몰 A가 집합 라지 A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여기에, 자, 이제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속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속한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포함된다 라고 하는데,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한테 문제는 다 식으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가 2의 약자구나, 엘리먼트의 약자구나, 원소이구나, 스몰 a가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한테 이렇게 됩니다. 저건 뭐냐? 짝대기 하나 찍 그었다. 저거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반대를 얘기하겠죠. 정확하게 원소가 아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이라고 하면 뒤에 그냥 아니다를 붙이시면 돼요, 그죠? B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A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적혀 있듯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그러면 자, 원소 나열법이 뭐냐 라고 하면 말 그대로요. 원소를 나열하는 거겠죠, 그죠? 원소를 나열한다. 뭐 우리한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원소 나열법 하면 짝수들의 집합, 자연수의 짝수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원소가 짝수가 되겠죠. 그걸 다 모은 걸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제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에서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짝수들의 집합이라는 건 무수히 많죠, 원소가, 그지? 자, 이제 무수히 많고 어떤 특징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이런 기호를 씁니다. 점점점 이렇게 쓰시면, 자, 이런 기호를 쓰시면 저기서 보시면 2, 4, 6, 8, 10, 11 이렇게 쭉 나가는 짝수들을 모아놨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소 나열법은. 그런데 이게 원소 나열법인데,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면, 자, 원소 나열법은 그냥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 중괄호 안에
자, 이걸 이제 중괄호라고 하면 소괄호는 얘가 소괄호, 얘는 대괄호, 그지? 중괄호는 얘가 중괄호인데 이 중괄호로 표현된 게 집합인 거예요, 그죠?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면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건제시법. 가운데의 조건제시법은 바가 있습니다. 바. 자, 이 짝대기를 바라고 읽을 겁니다. 바. 그리고 바 왼쪽이 바로 거기서 써 있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는 EX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X는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뭔 뜻이냐? 라고 하면 X는 자연수, 이게 바로 조건인 거예요. 조건. 조건이 뭔데요? 라고 하면 조건이라는 건 참 거짓을 아직 판별할 수 없는 문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뒷단에서 배우겠지만 명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X는 자연수다 라고 하면 이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X에는 1 들어가면 참이겠지. 하지만 2분의 1 들어가면 거짓말입니다.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 요 X는 어떤 숫자가 정해져야지만 참거짓 판별할 수 있는 문자가 되는 거죠.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이 바 오른쪽에 조건이 쓰여져 있고요.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이라고 밑에 적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Y는 왼쪽입니다. 바의 왼쪽에 있는 이 값이 바로 원소가 되는 겁니다. X에 자연수 1, 2, 3, 4, 5, 6, 7, 8 집어넣으면 2, 4, 6, 8, 10, 12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로 나열하는 방법을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같은 집합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 저기 위에 있는 이게 U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저걸 전체 집합이라고. 전체 집합. 그럼 왜 U입니까? 라고 하면 유니버셜. 유니버셜 전체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유니버셜 전체 집합. 그리고 여기 이 집합의 이름을 라지 A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죠? 이 안에 원소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표현하셔도 A라는 집합에 2, 4, 6, 8, 10 이렇게 들어가 있겠구나. 얘나 큰 차이는 없죠, 그죠? 이걸 원소나열법, 요걸 조건제시법, 요거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인데 이건 글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걸 얘기해요. 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라고 하면 아니죠. 짝수는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연수에서 계속 커지니까 자,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합니다. 그죠? 무한과 유한 구분할 수 있죠.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다 이 뜻이니까 무한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로 따집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개수가 무한하면 무한집합. 근데 거기서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공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저 공은 한자예요. 빌공자. 우리가 공간 할 때 공간이 비어 있죠. 그래서 공자가 빌공자의 사이 간자예요. 빈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은, 그지? 공자는 비어 있다 이 뜻입니다. 집합이 비어 있는 거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을 얘기해요. 자, 그럼 공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중괄호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공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중괄호만 표시해주면 돼요. 원소가 없거든. 그지? 근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불편하니까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지? 자, 얘가 바로 공집합을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쟤를 그냥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것을 기호 파이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만약 우리한테 이런 집합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유한집합.
치사. 원소를 딱 3개만 갖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유한 집합이 되겠죠? 왜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니까. 그지? 그럼 얘를 이제 내가 A라는 집합으로 놨다면 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N 소가로 A라고 쓰면 자, 이 기호는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뜻합니다. N이 뭐의 약자냐면 밑에 쓰여져 있어요. 넘버의 약자의 넘버. 그래서 개수입니다. 개수. 여기서는 3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N, A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 알아두고 해야 될 건 이건 이제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쓰여 있다. 라고 하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뜻이겠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공집합의 원소. 공집합의 원소가 없죠,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0개로 정의합니다. 앞으로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 라고 하면 0개다. 0개라는 게 뭐 어렵진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원소가 없는 거니까 빵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원소가 빵개라는 건 유한한 거니까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공집합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부분집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분집합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에서 A, B 두 집합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한글로는 이렇게 돼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에 다 속해 있을 때 여기서 속한다는 건 원소가 됐을 때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속한다 라는 뜻은 스몰 a가 라지 a에 속한다. 그 얘기는 스몰 a가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이 뜻인데 여기서 한글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렇게. 그러면 다시 표현하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의 원소일 때라는 뜻이에요. 속한다, 원소이다 이 뜻이야, 그지? 근데 이걸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연히 시험에는 한글로 잘 안 나오시고 당연히 우리는 수학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A의 원소, 그지? 이게 뭔 뜻이야? X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다 이 뜻이에요, 그죠? 이거 1대, 이거 1대. X가 B의 원소이다. 1대라고 하지 않을게요. 2면이라고 하자. 2면. 이렇게. 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같은 문자다라는 뜻은 같은 원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A라는 집합이 1입니다. B라는 집합이 1, 2, 3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A에 있는 모든 원소, 1, 2가 모든 원소죠. 그 모든 원소가 B에 다 원소 속할 때, 그치? 1, 2가 B에 속할 때, 그 얘기는 1, 2가 B의 모든 원소일 때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거이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이 식의 의미는 이 X는 1도 되고 2도 되는 거야. 그냥 X는 미지수거든, 미지수. 그러면 X에 1이 들어가. 그러면 1이 A의 원소이면 이 뜻이죠. 속한다. 1이 A의 원소이면 1이 B의 원소이니 1이 A의 원소이면 1이 B의 원소죠. 여기에 2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X는 미지수거든. 그지? 그래서 2가 A의 원소이면 2가 B의 원소이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가 1이고 B가 1, 2, 3이면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라는 뜻은 수식으로는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이다.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의 두 집합의 관계를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저걸 다시 또 한국말로 바꾸면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된다라고 말로 표현해요. 속한다와 포함된다는 무슨 차이가 있냐? 속하는 건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 포함된다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속한다든 포함된다든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든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든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해야겠죠. 그래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기호만 따지면 됩니다. 자, 얘는 엘리먼트의 약자 E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소란 뜻이고, 얘는 컨테인의 약자예요. 컨테인. 거기 보시면 C는 컨테인.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영어로는 사실 구별을 잘 못해요. 컨테인. 근데 아무튼 C, E를 쓰면, 저기다 C를 쓰시면 집합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E를 쓰시면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명제에서 꽤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저걸 정의를 만족하는 건데, A가 B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A가 B에 포함된다. 한국말로, 자, 한글로 적어줄게.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B가 A를 포함한다 라고 돼요. 이건 같은 뜻이니까 따로 안 쓸게요.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해요. 부분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B의 부분 가지고 만든 집합이다 뭐 이 뜻이에요. 그죠?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A, C, B 이거랑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랑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다 같은 뜻입니다. A가 B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제 부정이겠죠? 또는 그럼 제 한국말은 저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기호는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부정은 짝대기 찌기야, 그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지? 근데 문제는 쟤를 요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지? 이게 모든 A의 원소 X가 항상 다 B에 들어가 있으면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A에 있는 원소 적어도 하나가 B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안 들어가 있어도 A는 B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예시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니까 벤 다이어그램 표현할게요. 원래 A가 1, 2였어. 근데 B는 이렇게 2, 3인 거야. 이렇게 1, 2하고 1, 2, 3이었으면 A가 B에 쏙 들어가 있겠죠, 그죠? 얘의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쓰고, 전체가 B가 제일 더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 A가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A에 1, 2가 들어가 있고 B에는 1, 2, 3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림상으로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포함한다. 얘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지? A가 B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나 실제로 원소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쉬운데요. 저게 조건제시법으로 A, B가 포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포함된다를 증명할 때는요. 포함된다를 증명할 때는 A의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가 있음을 보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원소가 100개야. 그 100개가 다 여기 있어.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원소가 1000개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얘가 짝수야. 얘는 자연수야. 짝수는 전부 다 자연수에 들어가 있지, 그지? 짝수 다 뽑아서 다 봐봐. 걔가 다 자연수잖아, 그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증명하는 건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증명하는 건 여기서 뭘 찾아내는 문제냐면 요 2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왜냐? 1은 A에 들어가 있는데 1은 B에 없죠. 그죠?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증명해라 라는 문제가 꽤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실제로 어려운 수학 문제들은 다 저런 문장들을 이해해야지만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또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증명하라 라고 하면 A에 있는 원소 중 하나가 B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걸 보이시면 돼요. 그 예시를 보이는 거 우리는 발레라고 해요. 발레.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법칙으로 발레 이렇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부분집합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중요합니다. 부분집합 알아둬야 될 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집합은 자기 자신에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상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이거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걸 만족해야지 우리는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공집합에 있는 원소가 A의 원소냐라고 해야 되는데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거든, 그지? 그럼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하는 거는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증명을 하고요. 우리는 논리 전개 3 그냥 얘는 받아들입시다. 당연한 거잖아, 그지? 공집합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는 항상 모든 집합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받아들입시다. 자, 얘는 뭐냐라고 하면 이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A가 B에 들어가 있다,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얘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데 A가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하면 당연하죠.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시 다 A에 있기 때문에,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뭐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요거 말고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결론 A가 C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합으로 따진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사람은 동물의 한 부분집합이죠, 그죠? 왜냐면 사람을 다 모은 집단이고 동물을 다 모은 집단은 동물이 좀 더 큽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이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동물에 들어가니까 사람 집단은 동물 집단에 포함됩니다, 그죠? 제가 사람, 제가 동물, 그지? 근데 동물은 또 생물에 포함되죠. 생물이라는 건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얘네가 이제 생물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동물적인 성질과 식물적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동물은 또 어디에 부분집합이냐? 생물의 부분집합에 생물의 안에 있어요, 그죠? 동물을 다 모아서 걔네들을 보시면 다 생물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생물이구나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 그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논리학에서 우리는 3단론법이라고 해요, 그죠? 3단론법.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C가 있고, 얘가 B가 있고, 얘가 A가 있어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 들어가 있어요. B가 C의 부분집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는 C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집합끼리 같다라고 하면 이제 유식하게 집합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뭐 상등 뭐 어려운 말인데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상 같을 등 해서 서로 같다는 뜻인데 집합이 같다라는 뜻은 집합 A랑 집합 B랑 같다는 뜻은 뭐냐면 들어가 있는 안에 원소가 둘이 정확하게 같다 이 뜻입니다.
그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문제에는 집합이 다른 조건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라고 했는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상당히 집합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특히 다른 조건으로 표현된 집합이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A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에 들어간다를 증명하고 B에 있는 원소가 다 A에 들어간다를 증명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라고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A가 같다고 합니다. A, B에 같다. 숫자는 생긴 게 똑같으면 같은 건데 집합은 생긴 게 똑같으면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생긴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둘이 같다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면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다 따져. 100개야. 100개를 다 따져. 걔가 다 B에 있는지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B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따져. 그리고 걔가 다시 A에 있는지를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보였다면 둘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A에 있는 게 B에 다 있고 B에 있는 게 A에 다 있다면 결국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읽어보시면 뭐 서로 같은 집합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알고 계시죠? 얘를 등호, 얘를 등호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부등호는 이렇게 되는 부등호고 그지?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A랑 B랑 집합이 같지 않다라는 뜻은 원소가 무조건 하나라도 다르면 같지 않은 거죠. 둘의 원소가 아예 똑같아야 집합이 같은 집합인 거고 하나의 원소라도 다른 원소라면 두 집합은 다른 겁니다. 같지 않다. 자, 그리고 진부분집합은 뭐냐라고 하면 아까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진부분집합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A가 1, 2 이렇게 원소를 두 개 갖는 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저 A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A의 부분집합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 공집합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집합 형질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죠? 그러니 1이라는 요 원소를 갖는 집합도 공집합이 부분집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공집합은 정확하게 이거죠.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원소가 없는 거 다음에는 원소가 하나인 게 있겠죠. 원소가 하나인 건 1 하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요게 바로 A의 부분집합이죠. 왜? 1 하나로 갖는 원소 이 집합은 1만 원소로 가지니까 그 1이 A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있잖아. 그지? 그럼 2는 2만 갖는 집합. 얘도 A의 부분집합이죠. 왜? 2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자기 자신 1, 2 이게 A입니다. 그죠? 얘랑 A는 같죠?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 집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가 바로 A의 부분 집합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네 가지. 그지? 그 중에서 실제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얘는 부분이 아니잖아. 야, 자기 자신을 부분이라고 하니? 그지? 그래서 실제로 진짜 부분집합은 바로 요 세 개죠. 진짜로 부분집합, 진짜 부분이 되는 거, 그죠? 사실 이 진부분집합의 이 표현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라서 실제로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부분집합에게 쓰려고 하세요라고 하면 이 네 가지인 거고, 진부분집합에게 쓰려고 하세요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만 빼면 되겠죠.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만 빼면 되는 거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를 빼면 됩니다. 그죠? 진부분집합은 결국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들을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원소를 이렇게 두 개 가질 때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 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 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과 2 두 개니까, 그죠? A라는 집합이 1과 2 두 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원소가 하나야. 1이라고 한번 해보자.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자,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냐? 라고 하면 두 개입니다. 공집합과 자기 자신. 얘기했잖아. 공집합은 무조건 어떠한 집합이든 부분 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무조건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니까 두 가지.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 A도 A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죠? 그럼 A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과 1이겠네요. 그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공집합과 1입니다. 그죠?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돼요. 저기 원소가 하나 추가돼요. 두 번째. A라는 집합이 1하고 2 원소를 두 개를 갖는 경우다라고 하면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아까 봤듯이 공집합과 1이 부분 집합이죠. 그죠? 왜냐하면 1로 만든 두 개의 부분 집합은 당연히 1, 2로 만든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1로 만든 두 개의 부분 집합. 공집합은 조금 포함되고, 그지?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고 1도 A의 부분 집합이야. 왜? 1은 여기 있으니까. 그지? 근데 저 두 개는 잘 보시면 2가 없는 부분 집합이죠. 그럼 2가 생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공집합에 2를 추가합니다. 공집합에 2를 추가하면 이렇게 되겠네. 2를 추가하면 그냥 2 하나 원소로 가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1이라는 집합에 2를 또 추가합니다. 그러면 1,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자, A가 1 하나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면 공집합과 자기 자신 두 개의 부분 집합을 갖고요. 1, 2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이라면 부분 집합은 4개를 갖습니다. 왜? 두 개는 1 가지고 만든 거. 나머지 두 개는 거기에 2를 추가한 거. 되겠니? 자, 그러면 1, 2,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할게. A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면 1, 2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이 4개가 나올 겁니다. 그지? 이 4개는 3이 없는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3이 없어요. 3이 없습니다. 3이 없습니다. 3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 집합들에다 3을 다 집어넣어 볼까요?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을게요. 보이십니까? 그죠? 지금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한 개. 1, 2, 3의 원소 하나씩 가지고 만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 1 하나, 2 하나, 3 하나. 원소 두 개로 만든 부분 집합 1, 2, 1, 3, 2, 3. 1, 2, 1, 3, 2, 3. 원소 세 개로 만든 부분 집합 1, 2, 3. 이해됐어요? 8개입니다. 근데 이 8개가 어렵게 원소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할 필요 없이 원소 하나면 있냐 없냐 이거야. 그래서 두 개. 원소가 두 개면 하나로 만든 거 있냐 없냐 했다가 2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2개 곱하기 2개예요. 그죠? 그리고 이 4개에다가 3을 안 집어넣은 거 4개. 3을 집어넣은 거 4개. 그래서 얘는 2개. 얘는 2 곱하기 2개. 그 4개에 3을 안 넣은 거 4개. 3을 넣은 거 4개 했으니까 거기도 2를 곱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이 정도 되면 유출할 수 있겠다. 네 번째 A가 1, 2, 3, 4면 4가 없는 거 8개, 4가 있는 거 8개. 그래서 16개, 즉 2의 4승이죠. 얘는 2의 3승이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유한개인데 n개다. 이게 이제 n개라는 뜻이에요. A의 원소가 1, 2, n 했으니까 n개. 그럴 때 A의 부분
부분집합 개수는 E의 n승입니다. 되겠죠? E의 n승이다. 거기 적혀져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A의 진부분집합 개수는 결국은 진짜 부분집합, 진짜로 부분은 A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진부분집합 개수는 자기 자신, 즉 A라는 부분집합을 한 개 뺀 거. 이 n승 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넘기시고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은 부분집합. 일단 한번 써볼까요? 네 번째 요거 한번 써볼게요. 16개 한번 다 써보자. 여기서 쓰려면 이거 일단 8개를 다 쓰시고요. 그지? 8개를 다 쓰시고 거기에 4를 추가하시면 되죠. 써볼까? 부분집합 1 2 3 그죠? 그 다음 얘 다 쓸 거예요. 1 2 1 3 2 3 그죠? 여기에 1 2 3 이렇게. 자, 여기에 4를 추가해라. 여기 4 추가하면 됩니다. 4 여기에 4를 추가하면 돼요. 1 4 여기에 4를 추가하면 됩니다. 2 4 여기에 4를 추가하면 돼요. 3 4 여기에 4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 2 4 4 추가 4 추가 그리고 여기에 4를 추가해서 1 2 3 4가 되겠죠. 하나, 4개, 6개, 4개, 1개 이렇게 되네요. 그죠? 5, 11, 15, 16, 16개 되죠. 그죠? 자, 이 A가 1, 2, 3, 4 원소가 4개일 때 부분집합 2의 4승 16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16개 중에서 자, 한번 골라볼게요. 1, 2를 원소로 꼭 갖는 거. 여기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1, 2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 A의 부분집합 중 중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렇게 할까? 그지?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한 원소 A, B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1,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한번 찾아볼까요? 1, 2가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면 되죠. 자, 1, 2 들어가 있는 거 여기 하나 있는 그지? 2개짜리는 없겠지, 그지? 왜냐면 2개짜리는 1, 2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3개짜리는 1, 2가 있는 게 여기 하나. 둘. 1이 없고 1이 없어요, 그죠? 4개짜리에 여기 3. 4개, 그지? 1, 2가 있는 부분처럼 4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 1, 2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 하고 1을 둘 다 안 가져야 돼요. 자, 1, 2를 갖지 않는 건 일단 얘를 빼. 이거 있네요, 그죠? 1, 2 없잖아. 공집합은 항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 얘도 없네요. 얘도 없죠. 자, 얘네들 다 1이 있습니다. 얘는 2가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얘는 1, 2가 없네요, 그죠? 여기에는 무조건 1, 2가 있죠. 왜냐하면 3개를 가지면 1, 2는 무조건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3, 4만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1, 2가 있고. 그래서 요 4가지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4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16개를 다 써서 봐서 확인하는 건 너무 무식한 짓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를 항상 갖는 부분집합이든 1, 2를 항상 안 갖는 부분집합이든 먼저 뭘 하면 되냐면 1, 2를 항상 갖든가 안 갖든가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갖는다, 1, 2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일단 얘 둘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3, 4로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3, 4. 자, 3, 4의 부분집합은 몇 개라고 하면 4개가 되는 거야. 2의 제곱이니까. 근데 그걸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공집합 하나, 원소 하나인 거 3, 원소 2개인 거 4, 그리고 원소 하나인 거 4, 그 다음에 원소 2개인 거 3, 4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3, 4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만들 게 뭐냐면 1, 2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1, 2를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1, 2가 원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1, 2 제외하고 3, 4로 만든 부분집합 중에다가 거기에다가 1, 2를 포함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1, 2를 추가하면 그럼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건데 거기 원소 2개를 추가한 거니까 얘는 3이니까 1, 2, 3, 여기는 1, 2, 4, 얘는 1, 2, 3, 4 이렇게 원소가 추가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니? 보이지? 쌤, 그러면 1,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 때 요거 있죠? 요거 4개 공집합 3, 4, 3, 4 이거 있잖아. 요게 뭐였냐면 1, 2를 빼고 만든 부분집합이었어요. 그죠? 1, 2, 3, 4라는 집합 A에서 원소 1, 2를 제거하고 3, 4로만 만든 부분집합. 이 4개가 바로 뭐겠어요? 1, 2가 없는 부분집합이죠.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공집합. 맞죠? 그러면 항상 어떤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이나 항상 어떤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이나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원소를 제거하고 만드신 후 항상 가지려면 거기다가 추가해 주는 거긴 한데 추가한다고 해서 개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인 건 동일합니다. 1, 2를 추가한다 해도 그지? 1, 2를 추가하지 않아도 4개인 거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잘 적혀 있어요. 집합 A의 원소 중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N개에서 K를 뺀 거에 자, 이제 여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뭐 일반화 시킨 거예요. 잠시만요. A의 원소가 N개입니다. 라지 A의 원소는 N개다. 이렇게. 해서 얘가 전체가 N개예요. 근데 여기서 딱 몇 개만 원소를 다 가지랍니다. 몇 개? K개. 뭐 K개는 이렇게 해서 이게 K개라고 합시다. K개. 이 K개의 원소를 항상 가지려면 나머지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지? 전체 개수가 몇 개인데 전체가 N개거든. 전체가 N개. 근데 K개를 항상 가지려면 저 K개의 원소를 뺀 N-K개. 그지? N-K개로 부분집합을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때 부분집합은 2의 N-K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항상 K개가 항상 포함돼야 돼. 그러면 나머지 N개에서 K개를 뺀 N-K개로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전부 다 포함돼야 되는 걸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항상 얘가 포함되어 있는 개수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없는 상황 K개를 다 빼고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N-K개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게 N-K승이 되는 거라서 같습니다. 그죠? 항상 K개를 포함할 때나 항상 K개를 포함하지 않을 때 부분집합이나 이게 N-K가 되는 건 같다라고 적혀 있어요. 1번과 2번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2번에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겨갑시다. 합집합과 교집합. 자, 이제 우리가 숫자는 더하기 빼기를 배웠어. 그지? 연산이라고요. 더하기 빼기를. 1 더하기 2는 3이라고 하면 더하기는 어떤 두 숫자를 연산하여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건 어떤 두 숫자 가지고 하는 작업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집합도 마찬가지로 어떤 두 집합 가지고
어떤 연산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집합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지? 숫자는 일단 연산은 내가 정의했지만 집합은 숫자가 아니니까 집합도 새로운 연산이 있겠군이라고 해서 그 집합의 연산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크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기서 얘기하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건 집합의 이름이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처럼 연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U를 쓰고 B를 쓰면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읽을 거야. A 합집합 B라고 읽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얘가 집합이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에서 새로 만든 집합을 얘기해요. 그럼 더한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합이라고 하겠죠. 이 U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니온의 약자, 유니온. 유니온은 합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합한다, A랑 B를 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드시면 여기가 1, 2고 A가 B가 이렇게 2, 3이다 라고 하면 A 합집합 B는 A, B를 합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왜냐? 집합에서는요 정의하기를 같은 원소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2하고 2는 같은 원소니까 이렇게 생략돼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A는 2개고 원소가 B도 2개인데 합집합하면 4개가 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3개가 됩니다. 원소가. 그지? 이걸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시는 쉽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A 합집합 B 라는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 바 하면 바 왼쪽에 있는 얘가 원소가 되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자, 얘는 그냥 예시를 들어준 거고 얘는 수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라는 집합을 어떻게 만들 거냐? A 합집합 B라는 집합의 원소인 X는 그 X는 A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X가 A거나 A 또는 B이다 이 얘기니까 1은 A에 있죠. 그러니 1은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2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그러니까 또는과 거나를 만족합니다. 그죠? 3은 1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A에는 없습니다. 3은 그지? 근데 B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나란 뜻은 이거거나 저거인 거잖아. 그지?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나는 그걸 만족한다고 하는 거죠. 그지? 뭐 이런 거잖아. 쌤은 남자이거나 20대이다 라고 하면 남자이니까 참인 거지 뭘. 그지? 남자이고 20대다 그럼 틀렸지. 왜냐 쌤은 20대가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경우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를 이고로 연결시키고 거나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A 합집합 B는 A의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다 모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유식하게 이렇게 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교집합은 이렇게 요 위로 이렇게 볼록한 거는 U를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온의 약자 U를 이제 교집합은 따로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정의하기 힘드니까 그걸 뒤집어서 정리했습니다. 교집합은 교차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는 거. 여기서 그럼 교집합은 뭐가 되겠냐? 라고 하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니까 2가 되겠죠. 합집합은 다 더한 거, 원소를 다 모은 거. 교집합은 두 개 A 교집합 B하고 A 합집합 B, 즉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건 항상 집합 2개를 연산하는 겁니다.
우리 숫자를 연산할 때도 1 더하기 2 이렇게 하지 숫자 3개를 연산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산들을 다 이항 연산이라고 해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연산. 두 개의 집합이 돼서 새로운 하나의 집합을 만드는 거죠. 이거 지금 새로운 집합이에요. 이거랑 다른 집합이 된 거죠. 마찬가지 요거랑 다른 집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은 이항 연산입니다. 이해하셨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연산인데요. 그 연산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 그럼 교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소 달법으로 x가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바로 교집합의 정의가 되죠. 사실 교집합과 합집합은 크게 정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교집합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두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 가지고 만든 새로운 집합인데 그 새로 생긴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얘네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A에 1, 2가 들어가요. 그리고 B에 3, 4가 들어가요. 이렇게 3, 4.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5가 있다고 하면 A하고 B의 교집합 A 교집합 B라는 새로운 저 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없습니다. X가 A에 들어가고 X가 B에 들어가는 그걸 모아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모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든 게 A 교집합 B인데 A에 들어가면서 B에 들어가는 동시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이런 경우죠.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A와 B가 서로 떨어져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멀리 떨어진 관계, 나와 멀리 떨어진 관계를 소원한 관계라고 해요. 그죠? 소자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소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A, B가 서로 소다라고 하면 공통인 부분이 없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죠? A와 B가 서로 소다. 그래서 지금 집합에서 서로 소하고요. 숫자에서의 서로 소는 달라요. 뭐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숫자에서의 서로 소는 공약수가 1뿐일 때 2하고 7이 있어 라고 하면 얘하고 얘의 공약수는 1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3과 6이 있어 라고 하면 얘하고 얘의 공약수는 1도 있지만 3도 있잖아. 그지? 이게 공약수가 여러 개일 때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죠? 그럴 때는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에서의 서로소는 약수가 1로 하나일 때 서로소다라고 하는 거고 집합에서 서로소는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둘 다 의미는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가 3, 6 관계가 있는데 2, 7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 집합과 이 집합은 별 관계가 없잖아. 이럴 때 서로 들어갑니다. 서로소의 정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집합은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이 있습니다. 자, A 빼기 B라고 써있는데 사실 저 빼기가 숫자에서 빼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합집합도 숫자에서 더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1, 2하고 2, 3을 더하는 게 숫자를 더하는 것처럼 더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냥 모으는 거죠. 원소를 모으는 거. 교집합은 뭐 우리가 숫자 연산해서 비교할 만한 연산이 아예 없고요. 차집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집합에서 B에 있는 원소를 제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시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다. 없네. 예시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편하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자, 1, 2 이렇게 A라는 집합이 1, 2, 3이죠. 1, 2, 3 그지? 근데 거기에서 B를 뺀 거예요. B는 2, 4예요. 그럼 4는 어떻게 해요? 4는 뺄 수가 없죠. 왜냐?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있는 걸 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있는 걸 뺀다. 이 얘기는 1, 2, 3에서 2가 B에 있는 거니까 2를 빼서 1,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렇게 1, 3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반달 모양 아니면 또는 상향달 모양, 하향달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차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A 차집합 B는 자, 1, 3을 잘 생각해 보세요. 1, 3은 A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B에는 없죠. 2는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2는 A에 있어요. 근데 B에도 있는 거잖아. B에 없어야 돼요. 왜냐?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있는 걸 빼셔야 되는 거니까 A 차집합 B는 B에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X바 X는 A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and 이고라고 쓰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영어 쓸게요. 영어로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가 아닌 것만 모아서 만든 거죠. 뭔 뜻이에요? A에 들어간 거 1, 2, 3입니다. 그 중에 X가 B가 아닌 건 1, 3이죠. 2는 B인 거니까 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모아서 X가 1, 2, 3이었다가 거기서 B가 아닌 것만 모았던 건 1, 2야. 1, 2를 모은 집합이 1, 3이야, 1, 3. 1, 3을 모은 집합이 바로 A 차집합 B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여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여집합이 뭐냐면 B가 아닌 걸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모았어요. 뭘 모을 거냐? X가 B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를 모습니다. 그죠? B에 있는 걸 다 모은 게 아니고 B를 빼고 나머지를 다 모은 거예요. 그죠? 그게 여사건입니다.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그래서 사실 X가 B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X가 B의 여집합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는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얘는 이 정의는 X는 A의 원소이고 and 아주 중요해요.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이 얘기는 X는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 이 뜻은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가 아니면 그걸 모아서 만든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하니까 그 X는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로 연결돼 있으면 우리 이거 또는 이거일 때 합집합 이거이고 그리고 이거면 교집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 얘는 이렇게 얘를 모은 집합은 A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차집합 B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반복해서 외워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을 좀 설명해 봐야 되는데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10번 합집합 성질. 자, 읽어보도록 할게. 그냥 읽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A 합집합 공집합. A라는 집합에 따라 공집합을 더합니다. 합합니다. 그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냥 A겠지. 이런 건 당연하다. A에 공집합을 교집합시킵니다. 교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에 동시에 있는 원소를 모으는 건데 A에 어떤 원소가 있든지 모르겠는데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둘의 교집합,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는 없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죠. 1번 이해하시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죠? 2번 A랑 A를 합집합하면 A가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어떤 집합 두 개를 같은 집합을 놔두고 합해라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겠지. 그지? 1, 2, 3과 1, 2, 3을 합하면 1, 2, 3. 왜냐하면 중복이 안 되거든. 집합의 연산은 집합은 원소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A랑 A를 교집합해. 그럼 자기 자신이지. 왜냐? A에 있는 원소는 자기 자신
A에 두 개를 교집합하면 두 집합은 동일한 원소를 갖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동일하게 있는 거니까 A. 그다음 세 번째, A랑 A 교집합 B랑 합집합하면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전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그럼 A는 얘야, 노란색. 그리고 A 교집합 B는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는 당연히 A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A 교집합 B라는 건 A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A에 들어가면서 B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A는 다 들어가 있는 거니 요 둘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다시 A가 되겠죠. A가 더 큰 범위니까. 그지? 이건 당연하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너무나 당연한데 수식으로 따지면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이거 다시 A가 됩니다. 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요거 A 교집합 A 합집합 B는 다시 A가 된다라는 건데 A가 얘예요. 그지?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얘입니다. 자, A는 노란색, A가 노란색.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이 A 합집합 B입니다. 노란색하고 보라색, 이게 A 합집합 B입니다. 그죠? 노란색과 보라색의 교집합은 당연히 다시 A인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본인이 그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것도 당연하죠. A 합집합 B에는 A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B는 A 합집합 B에도 포함되죠. 그죠? 왜냐하면 A, B를 다 모아놓은 게 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는 A와 B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되죠. 왜냐하면 A 교집합 B는 A보다 작은 범위예요. 그림 그려보면 쉽지, 그지? 교집합은 A, B보다는 작은 범위가 된다는 거, 합집합은 A보다 더 큰 범위가 된다는 거, B보다 큰 범위가 된다는 거 충분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11번. 11번. 여집합과 차집합인데요. 아까 여집합 얘기했어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비여집합은 이렇게, 얘가 B잖아. 그지? 자, 이 분홍색이 B예요. 그죠? 그런데 여집합이라는 건 항상 이게 정의하려면 전체가 있어야 돼요. 여집합의 여자가 남을 여자,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데 나머지가 있으려면 전체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B를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여기. 이 부분. B를 제거한 이쪽 그린 부분이 B의 여집합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B의 여집합.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게 그려지고요. 차집합은 뭐 아까 그림 그려졌으니까 그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U는 전체 집합이 유니버셜을 의미한다라는 게 적혀 있고요. 거기서 여집합의 이 C는 컴플리트, 그지? 컴플리트. 컴플리먼트인가? 컴플리먼트의 약자입니다. 컴플리먼트, 보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B 여집합을 즉 보충시키면 전체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같지 않다. 뭐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 부분, 이 부분이 A 차집합 B입니다. 그지? 얘가 A 차집합 B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있죠. B에서 A를 뺀 건 이쪽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둘이 다르죠. 그죠? 실제로 A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B를 뺀 거고요. 얘는 B에 있는 것에서 A를 뺀 거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같은 원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A에 있고 B에 없는 거고, 여기는 B에 있고 A에 없는 거니까. 그죠?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습니다. 충분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A 나머지인데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리고 A하고 A 교집합의 A 여사간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당연하죠. A랑 A 아닌 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생략하고요. 5번이 중요하네요, 그죠? 5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서 5번 봅시다. 5번.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5번. 별표. 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건 아까 했네, 그지? 여기 있네, 여기. 그지? 그 다음 또 동시에 A 빼기 A 교집합 B다. 그리고 또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거다. 또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요거만 한번 볼게요. 사실 이 5가지가 같은 식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 그지? 이 5개의 연산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5개 연산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니네한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에 증명을 하려면 뒷부분에 있는 드모르건 정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증명은 하지 않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그림 그려가지고 벤다이어 그림 그려서 5개를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A 차집합 B의 그림은 알고 계시니까 4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4개가 다 같은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지니까 같다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증명은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증명하지 않고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게 뭐냐? 그럼 A. 자, 그림으로 요렇게 A입니다. 그죠? 요 부분이 A입니다. 분홍색 A. 그 다음 B 여집합은 이렇게 B를 그리시고 그거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보라색이죠. 근데 교집합이네요. 그죠? 자, 2개의 교집합이다 라고 하면 겹치는 부분을 색칠하면 되겠네요. 동시에 있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보라색이면서 분홍색인 건 이렇게 빗금이 이렇게 쳐지죠. 이 부분이네요. 그죠?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차집합 그림과 같죠. 그죠? 그래서 된다. 그지? 원래 이건 정의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그지? 다음. 여기 봅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A 차집합 B라는 건 A에 있으면서 B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 A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A에 있는 것 중 B를 빼는 거긴 한데, 근데 A에 없는 B를 뺄 수가 없잖아. 그럼 뺄 건 뭐예요? 결국 A에 있는 것 중 B에 있는 걸 빼는 거잖아. A에 있는 것 중 B에 있는 건 교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A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요게 분홍색이 A, 그지? 요 부분이 A인데 거기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하면 교집합은 요 부분을 빼는 거니까, 그지? 남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남는 거죠. 그죠? 요 부분 남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림이 똑같네요. 그죠? 자, 얘 합집합에서 B를 뺀다. 지금 A 합집합 B는 얘입니다. A, B를 다 합치고 여기 합집합. 그리고 B는 이 부분이 B입니다. 이 부분, 그지? 여기를 빼는 거다. 그지? 그럼 남는 건 어디다? 당연히 이 부분이 남는다. 해서 결국은 같은 그림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라 라고 했으니까, 자, B 여집합은 B가 이렇게 동그라미야. 반대 바깥쪽이니까, 자, 이 분홍색 이게 B의 여집합입니다. 그죠? 자, A 여집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의 바깥쪽이에요. 그죠? 자, 보라색의 바깥쪽, 보라색의 바깥쪽, 보라색의 바깥쪽, 보라색의 바깥쪽. 맞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분홍색에서 보라색을 빼는 겁니다. 자, 분홍색 요 부분 보라색 빠졌으니까 다 빠져야지. 자, A 합집합 B의 바깥쪽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분홍색이야. 근데 전부 다
보라색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분홍색과 보라색 겹치는 부분 다 빼면 자 그럼 분홍색에서 보라색을 빼는 건데 분홍색 부분이 요 부분 남고 나머지 다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구나. 요 부분만 남고 다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결국은 다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차지파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수식으로 증명하는 건 벤 다이어그램 드물어간 정리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외우세요. 이해했으니까 외우시면 되고 13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거기 적어드릴게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적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적혀 있긴 한데 한번 꼭 다시 짚어봐야 돼요.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 있죠. 이거랑 같은 표현이 첫 번째 A 합집합 B가 B다. 두 번째 A 교집합 B가 A다. 근데 사실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리면 충분히 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B A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저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굳이 외울 이유가 있어요? 둘이 합해봐. B네? 둘이 교집합해봐. 공통의 부분에 A네? 이해되죠? 외울 이유 없죠? 그죠? 세 번째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A 차집합 B. 자, 이 집합을 보세요. A에서 B를 빼려고 합니다. 근데 A 차집합 B라는 건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는 거죠. 근데 A가 B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다 B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에 있으니까 A에서 B를 빼라 라고 하면 A에 있는 모든 걸 다 빼버려라. 이거니까 공집합이죠. 이해됐어요? A에서 B를 차집합하세요 라고 하면 A에 있는 원소 중 B에 있는 것을 제거하세요. 이 뜻이라고. 그지? 근데 A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B에 있는 거라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제거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차집합 B니까 얘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자, 네 번째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림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B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B의 여집합은 어디 있냐면 B를 제외한 이 부분이 B의 여집합이에요. 그치? 분홍색 B가 여기 있으면 이 B의 바깥쪽이 B 여집합이고 자 A의 바깥쪽은 노란색 얘가 노란색 바깥쪽은 여기 라고 하시면 자, 이 노란색을 잘 보시면 분홍색하고 노란색을 보시면 분홍색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노란색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분홍색 B 여집합, 노란색 A 여집합, 분홍색이 노란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하다. 자, 다섯 번째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다 이랬는데 자 하나 더 그림 똑같은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A가 작고요 B가 그 다음인 겁니다. 이렇게 그지? 자 A 6건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 A 6건 자 노란색입니다. A 6건 노란색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A의 6건이죠. 여집합 자, A 여집합 그 B는 뭐냐라고 하면 B는 이 부분이야. 노란색과 분홍색. 그지? 자, 합집합이라고 하면 노란색 또는 분홍색이니까 둘 중 하나만 색칠하면 다 모아. 그지? 자, 노란색 여하고 분홍색 여하고 모으면 전체가 되겠네요. 그죠? 겹치는 부분도 하나로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합집합이라고 하면 노란색과 분홍색을 모으면 되는데 그럼 전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된다.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다섯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나와요. 수능에 나옵니다. 지금 쌤이 하고 있는 요 5번과 지금 하고 있는 요 표현과 두 번째 표현 있죠. 요거 다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표현입니다.
단독으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단독이 아니고 분명히 섞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원 수투에서 섞어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게 뭔 뜻이야? 아까 얘기했죠? A와 B가 서로 소다. 그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소다. 이랬을 때 얘랑 같은 표현.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확인합시다. A가 여기, B가 여기 서로 소원해져 있다. 서로 떨어져 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A에서 B를 빼세요. 라고 하면 자 A라는 집합에서 A에 있는 것 중 B에 있는 걸 빼야 되는데 얘는 B에 없어요. A에 있는 건 그지? B에 있는 건 A 없고 A에 있는 건 B 없어요. 그죠? 그러니 빼봐야 그냥 A가 나오는 거지. 그지? 아까 차집합이라는 건 둘의 교집합을 빼는 거라 그랬어. A에서 B를 빼라. 이 얘기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건데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냥 A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B에서 A를 빼도 당연히 B가 나오고요. 세 번째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림상 잘 봐봐. B 여집합이 어딨냐? 라고 하면 B 여집합은 요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분홍색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 A라는 집합이 쏙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요 A라는 집합이 분홍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으려면, 포함되어 있으려면 꼭 A랑 B랑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거 반대로 쓰면 되겠죠? 반대 경우죠. 이거의 반대 경우 결국은 B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요건 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굳이 내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니네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A 합집합 B를 한번 순서를 바꿔보고 합집합을 만들어 보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봐. A가 1, 2, B가 1, 2, 3, 2, 3 이러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1, 2,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법칙만 하나 생각합시다. 분배 법칙. 거기는 분배 법칙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 분배 법칙.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이 교집합이 이렇게 동시에 통째로 분배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요게 동시에 A 교집합 B가 요렇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곱하기 더하기 할 때 곱하기가 이렇게 동시에 분배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분배되면 A 교집합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집합이 가운데 요 합집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그냥 그림 그리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자, 전체 집합 A, B, C라고 그리시고 자, B 합집합 C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B 합집합 C입니다. 그죠? 이 분홍색 부분 B 합집합 C인데 거기에서 A를 교집합해라. 그럼 A가 요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A랑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요 노란색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또 하나 더 그려서 A도 같이 그리시고 B도 같이 그리시고 C도 같이 그리셔서 이렇게 그리셔서 자, A랑 B랑 교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A, B 교집합은 이 부분입니다. 노란색. A, B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 다음 AC 교집합. AC 교집합은 요 보라색 부분입니다. 저들의 합집합이죠. 합집합. 그러면 요 노란색과 보라색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렇게 되겠다. 똑같죠.
그지? 모양이 똑같이. 그지? 그래서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분배 법칙 있잖아요. 여기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있거나 합집합, 교집합과 상관없이 분배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다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분배가 되면 이게 합쳐질 수도 있는 거니 여기 앞에가 A 교집합이면 묶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이네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그 A라는 집합과 B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거의 교집합에 여집합을 취하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 또는 드모르간 정리라고도 해요. 자, 드모르간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A 합집합 B에다가 여집합을 취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자, 두 번째, A 교집합 B에다가 여집합을 취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자, 외우는 방식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집합이 분배될 때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 여집합이 분배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교집합, 합집합이 둘이 바뀐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왜 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계속 했잖아요. 쌤이 계속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본인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 두 그림이 같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드모르간 법칙. 이걸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이 증명이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 드모르간 법칙으로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앞에 때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잘 봐봐. 자, A 차집합 B가 아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고 얘가 A 차집합 A 교집합 B였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얘가 A 합집합 B 빼기 B였단 말이지. 그지? 그죠? 그리고 얘가 B 여집합 차집합 여집합 되겠어. 그지? 자, 봐봐. 이 차집합이라는 건 교집합과 여집합을 합치니까 얘는 이렇게 바꿉시다.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죠?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 분배 A 교집합 분배 A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그지? 그리고 분배 법칙 통째로 분배하시면 돼. 그지? 그럼 이렇게 된다. 얘 둘을 분배하면 A 교집합 A 여집합. 그지? 그 다음 가운데 합집합이야.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떻게 돼요? A랑 A 교집합은요,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왜냐면 A인 거랑 A 아닌 건 절대로 겹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입니다. 자,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이쪽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면 얘네들이 다 증명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드모르간 법칙 이용하고 분배 법칙 쓰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해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이고 그래서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아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했던 요 성질이 드모르간 법칙으로 증명이 되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랑 B랑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넘버인 n을 써서 이렇게 쓴다고, 그지? 얘는 식으로는 이제 A의 개수를 먼저 세시고요. 그 다음에 B의 개수를 세서 더합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면 자, A 합집합 B는 1, 2, 3, 4, 5 다섯 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A의 원소의 개수는 1, 2, 3, 4 4개가 됩니다. B의 원소의 개수는 3, 4, 5 3개가 돼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5가 안 나옵니다. 왜냐라고 하면 3, 4라는 저 원소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기 때문에 A의 원소 할 때 1, 2, 3, 4에 3, 4가 두 번 세진 거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에 3, 4, 5에서 3, 4가 또 세졌기 때문에 3, 4가 두 번 세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두 집합을 원소 셀 때 각각 따로따로 세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두 번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한 번씩 세고 싶다 라고 하려면 겹치는 부분, 두 번 센 부분만 한 번씩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겹치는 부분이 뭔데? 그걸 교집합이라고 하죠. 그죠?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단 얘가 0일 때 그지? 교집합의 개수가 0일 때 뭔 소리야? 서로 소일 때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원소가 없으니까 빵기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그냥 요 둘을 더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각각 세서 더하시면 합집합이 되는 건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요거죠. 이제 집합이 세 개를 이렇게 합집할 때인 거죠. 그죠? 세 개의 집합을 합집시켰을 때의 개수는 A 따로, B 따로, C 따로 이렇게 합하시고 거기에서 두 개씩 교집합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세 개를 교집합한 거 있죠? 이걸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은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서 그림을 그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시고 A, B, C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원소의 개수를 따질게요. 원소가 아니고 원소의 개수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이 있죠? 요 부분. 그지? 요 부분. A에서 B, C를 둘 다 뺀 거. 여기를 A. 여기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를 B, C, D. A, B, C, D를 더한 게 A입니다. 그죠? C는 뭐냐? 이 세 개의 교집합의 개수입니다. B, C를 더한 건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 C, D를 더한 건 A와 C의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를 E, F, G라고 하시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합집합은 얘네들을 한 번씩 다 더한 거니까 A, B, C, D, E, F, G를 다 더한 거예요. 그죠? 얘는 A, B, C, D, E, F, G의 합입니다. 근데 A라는 집합의 원소에게 순으로 4개를 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얘는 A, B, C, D를 다 더한 거예요. 그지? 자, B는요? B는 B, C, E, F를 더한 겁니다. B, C, E, F. 자, B, C, E, F. 그리고 C는요, C, D, F, G를 냈습니다. C, D, F, G. 이렇게. 잘 보시면, 자, 여기 C가 두 개가 있죠. 그죠?
B도 두 개가 있습니다. D도 두 개가 있고요. F도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걸 빼주고 싶어요. 그죠? 두 개씩 있는 건 골라서 빼주면 좋은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C는 세 개가 있어요. 그죠? C는 또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세 개 있는 건 두 번 빼줘야 되고 두 개 있는 건 한 번 빼줘야 되고 하나 있는 건 안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골라서 빼주기가 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두 개씩 교집한 걸 빼줍니다. 두 개씩 교집한 거. 자, 두 개씩 교집한 거 뭐냐라고 하면 자, 여기 A랑 B를 교집하면 BC가 나오겠죠. 그죠? BC를 빼줄게요. BC를. 그죠? 자, 그리고 자, BC 교집합 CF. 요 둘의 교집합이 CF를 또 빼줍니다. 자, 그다음 또 뭘 빼줘야 되냐면 이제 AC 그지? AC의 교집합. 자, 이렇게 CD AC의 교집합. 요 둘의 교집합은 CD를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뺐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잘 봐봐. 일단 BC를 뺐으니까 얘가 없어졌어요. 그지? CF를 뺐으니까 얘도 사라졌습니다. 그죠? CD를 뺐으니까 얘도 사라졌어요. 자, 이제 남는 거 한번 모아볼게요. A 있습니다. D 있습니다. B 있습니다. E 있습니다. F 있습니다. G 있습니다. 그죠? 뭐가 없죠 지금? C가 없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 B하고 C를 제외하고 B하고 F하고 D는 교집합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요거 B하고 D하고 F는 A, B, B, C, CA 셀 때 두 번씩 세졌어요. 한 번씩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준 걸 한 번 뺐으니까 하나씩 남았죠. 근데 문제는 요 C가 A에 세지고 B에 세지고 C에 세졌으니까 세 번 세졌어요. 그죠? C가 여기서 세지고 여기서 세지고 여기서 세지니까 하나, 둘, 셋. 근데 교집합을 빼버리면서 C가 세 번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C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C를 더해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C를 해주시면 C가 바로 뭐냐면 세 개의 교집합을 꼭 더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정리하자.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를 다 더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원소를 다 더하면 두 번 중복되는 게 있고 세 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로 골라서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A, B 두 집합의 교집합을 각각 다 빼버립니다. 두 집합의 교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 이걸 빼면 두 번씩 세진 건 다 한 번씩 빼집니다. 그죠? 단 세 번 세진 게 세 번 다 빠져버려서 한 번 다시 세줘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 교집합한 거 A, B, C의 세 개의 교집합을 꼭 한 번 더 해주셔야지 우리는 얘의 합집합의 총 개수는 각각 더하고 두 개씩 교집합한 거 빼고 세 개 교집합한 걸 다시 더해주십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 원소에서 A라는 뭐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이라고 하면 A 원소의 개수 빼면 됩니다. 그냥 그죠? 왜냐면 여집합이라는 건 나머지기 때문에 전체에서 A를 빼면 되겠죠. A 개수를 의미가 없는 거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아니고 A라는 원소의 집합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 왜냐면 A에 있는 것 중에 B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B의 원소 통째로 빼는 게 아니고 A 교집합 B만 빼주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문제 풀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연수 문제 1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문제 2번. 자, 다음 중 옳은 거를 보시오. A. 이렇게 됐어요. 자, 앞으로 수학에서 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 표시로 이면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이 문장이 참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원소 0이라는 숫자를 갖습니다. 그러니 공집합이 아니죠. 그죠? 원소가 있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 A라는 집합의 원소는 0이라는 숫자 하나를 가지니까 얘가 0이 아니고 1이 돼야겠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자, 이 n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자가 바로 원소를 얘기하는 건데, 쌤, 원소가 어떻게 공집합이 돼요? 집합도 어떠한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집합의 원소는 3 하나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집합인 거죠. 앞으로 이 집합의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하는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멱집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원소가 두 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두 개. 3이라는 숫자와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죠? 두 개. 그래서 1 틀렸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맞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이렇게 써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호들을 다 정의한 거니까 그 정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얘는 3이라는 원소 하나를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1이죠. 원소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얘의 원소의 개수 1입니다. 그죠? 5라는 원소를 하나로 갖는 집합, 5라는 집합은 하나예요. 그래서 1은 1보다 크다? 틀렸죠. 5번.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n 소괄호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집합 원소가 한 개네, 한 개. 그지? 0을 갖잖아, 원소를. 그지? 자, 얘는 n 소괄호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지? n 소괄호 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됐니? 그러니 빵개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없습니다. 자, 얘는요, n 소괄호 얘니까 이 동그라미가 집합이에요. 이 동그라미라는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원소가 공집합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한 개입니다. 공집합의 원소.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원소니까 한 개 있잖아. 그지? 그 다음 얘는 1, 2, 두 개. 원소의 개수 두 개.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3이 아니고 4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기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n 소괄호라고 하면 그 소괄호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 얘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고 얘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요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니까 공집합이 원소예요. 원소 하나.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쌤이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자, 5번 같은 유형이 수능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자, A라는 집합이 1과 A 플러스 2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은 3과 A 제곱 더하기 2 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될 때
포함될 때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이 포함된다라는 건, 자, 아까 말씀드렸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지?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거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다 이 뜻이에요. 자, 1이라는 원소가 B에 있어야 돼요. A 플러스 2라는 원소가 B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 지금 A가 B에 포함된다 이 뜻은 A에 있는 원소 두 개죠. 1하고 A 플러스 2가 무조건 B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3은 1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의 원소인 1은 무조건 얘가 되거나 얘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A가 B에 포함되려면 A의 원소인 1은 무조건 B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얘가 1인가? 얘가 1인가? 생각하셔야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을 합니다. 얘가 1인가 보다. 그래서 이 1은 A제곱 플러스 2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A제곱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들은 같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지? 근데 A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없죠. 그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여기서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거기서 실수 A를 구하라고 했어요. 5번 보시면 실수 A는 제곱해서 절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습니다.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요.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돼서 절대로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는 없습니다. 그걸 허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1이 될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였는데 얘가 될 수 없으니 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1이랑 A 플러스 1이 같나 보다 라고 하면 A가 될 수 있는 건 0이겠죠. 그죠? 그래서 A가 0일 때 1은 무조건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A가 0이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A가 0이면 A는 1, 3이 될 거고요. A가 0이 되면 B는 여기가 0이니까 1, 얘가 0이니까 2, 3 해서 1, 3은 1, 3에 포함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만족하네요. 그죠? 그때의 A 값을 구해라. A는 0이죠. 답이네.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넘겨.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A라는 집합이 1, A제곱 플러스 1, 3, 5다. B라는 집합은 A제곱,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 차집합 B가 2, 3, 1 때 집합 B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 자, 보시면 차집합의 정의를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 차집합 B라는 건 A에 있는 원소 중에 B가 아닌 것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에 있는 원소가 3개예요. 1, 요거, 그리고 꼭 기억해둬야 되거든요. A제곱 플러스 1은요. 1, 3, 5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정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 집합은 절대로 같은 원소를 저렇게 컴마를 찍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원소였다면 저렇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A제곱 플러스는 절대로 1, 3, 5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가정되어 있는 거니까 A는 0이 아니고요. A제곱이 2가 아니고 A제곱이 4가 아니다. 이런 걸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뺀 게 2, 3이 되려면 자 봐봐. 2, 3은 남았네? 그지?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 뺀 게 여기가 2하고 3이라면 분명히 3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1은 어디 있어? 2하고 5가 아닐 거 아니야. A 차집합 B가 2, 3이라는 건 2, 3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A에 있고 그리고 B에는 없다 이 뜻이야. 이해니? 그러면 2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2가 A에 있다는 얘기를 얘가 2라는 얘기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첫 번 a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양변에 1 빼서 a 제곱은 얼마를 구해라? a 제곱은 1인 a를 구하시면 돼요. 그 되는 a 값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다 만족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b는 하나가 되니까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b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a가 1이면 a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a는 a가 1이면 1, 2, 3, 5가 되는 거고, 라지 b는 a가 1이면 1, 0, 7이 됩니다. 맞죠? 자, a에서 b를 빼면요,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거 1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빼는 겁니다. 그죠? a 1, 2, 3, 5에서 b에 있는 거 1, 0, 7을 빼는 건데 0하고 7은 없어요. 1만 빠지면 되니까 2, 3, 5가 남는 거니 2, 3이 될 리가 없네요. 그래서 a가 1일 때가 아니구나. 됐습니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러면 2라고 생각하고 푸셔야겠죠.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라는 집합은 똑같이 1, 2, 3, 5가 나오죠. a제곱은 풀마 1이든 1이든 무조건 1이 되니까. 자,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5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 이 얘기는 A에 있는 것 중에서 B를 빼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A에 있는 것 중에 B에 있는 거 A 교집합 B니까. 그지? 그래서 1, 2, 3, 5에서 교집합은 1을 5로 빼는 거니까 1, 5를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다. 그지? 교집합 2, 3이 남네요. 맞네? 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9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요게 A 교집합 B랑 같다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봅시다. 근데 저게 뭔 얘기냐 라고 하면, 지금 A 합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뺀 거잖아요. 지금 봐봐. 아까 우리가 요거 기억해야 돼. A 차집합 B는 외우셔야 돼. 이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말로 외우세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계속 말로 반복해서 외워질 때까지 보시면 교집합 여집합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 합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지? 그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전체 집합이 있고 가장 일반적인 A, B의 형태가 그려놓고 A 차집합 B에서 A 차집합 B, 자, 이 부분이네. A 차집합 B는 요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B 차집합 A, A 합집합 B는 얘고 B 차집합 A는 초록색. 그지? 자, 분홍색에서 초록색을 뺐습니다. 남는 부분은 어디다? A가 남았다 이 뜻이에요. A가 남았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빼버리면 이건 A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A 교집합 B랑 같답니다.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A하고 A 교집합 B가 같으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가 B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서 요런 또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니네한테 어떤 두 집합을 교집합이나 합집합 시켰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A랑 B를 교집합했더니 A나 B 이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 얘기는 A, B가 서로 포함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잘 몰라.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지. 야, A, B의 교집합이 A가 되려면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B가 A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연습했더니 둘 중 하나의 집합이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포함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가 라고 하면 요들이 교집합은 B가 되지 A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얘가 A고 얘가 B이면 얘를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 그러네. A랑 B랑 교집합이면 A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을 그려놓고 저기 위에 있는 걸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보면 둘이 같은 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A고 얘도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뭐 수식으로 따지든가 벤다이어 그림으로 따지든가 어떻게든 따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렇게 그리시고 그러면 9번의 답은 1번이겠네요. 1번 A가 B에 포함된다. 그치? 나머지는 전부 다 B가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3, 4, 5는 그지? A가 B에 포함된다가 아닙니다. 그죠?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개수가 60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7이다.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이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5개 있을 때 B 차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벤다이어그램 그리기 전에 얘네들은 내가 바로 그릴 수 있는 벤다이어그램들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아직까지 내가 좀 불편하니까 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 합집합 B에 이렇게 여집합을 올리시면 드모르간 법칙은 이렇게 분배가 되고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니까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바뀌고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분배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면 얘는 묶어내서 얘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여집합 여집합이네. 묶어서 합집합 만들어야겠다. 그러니 얘를 바꿉시다. 자, 여집합 여집합이네. 묶어냅시다. 이렇게. 그리고 교집합은요 합집합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얘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합집합 바깥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집합의 개수가 15개다. 그 얘기는 자,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다이어그램 전체 이렇게.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A 집합과 B의 집합의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A 합집합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A 합집합 B니까 요거의 바깥쪽이 15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전체가 60개니까 이 A 합집합 B 개수는 몇 개? 45개가 됩니다. 그죠? 15개랑 45개 돼서 60개니까 그지? 이 얘기네. 얘가 45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합집합의 개수를 아네요. 그죠? 그리고 NA의 개수를 압니다. NB의 개수도 압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교집합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야 봐봐. 얘가 37개고 얘가 40개면 그냥 더하면 77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45개밖에 안 됐잖아. 뭐가 된다?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개수를 따로따로 더하면
중복된 부분을 한 번 빼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 얘는 45개인 이유가 자 37개랑 각각 따로따로 40개를 더했더니 77개인데 거기에서 몇 개가 중복이 됐냐면 77개에서 32개가 중복이 돼서 37, 40, 17, 32 빼면 45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지? 그러면 32개가 중복됐다. 이 얘기는 여기 교집합에 3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A에서 B를 뺀 차집합에는 몇 개가 있냐? A가 37개니까 여기에는 5개가 있겠다. 그지? A 차집합 B의 개수는 5개. A 교집합 B는 32개. 그리고 B의 전체 개수가 40개니까 얘가 30이면 여기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겠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시면 얘가 45개, 15개 더해서 60개. 다 만족하죠. 둘 다 37, 둘 다 8, 40. 그 다음 6번은 15개. 였습니까? B 차집합 A의 개수 요걸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8. 자 이렇게 해서 자 집합과 집합의 연산 사실 이제 이 단원이 두 개의 단원을 합쳐놓은 겁니다. 원래는 집합 따로 집합의 연산 따로 해서 두 단원인 걸 선생님이 합쳐서 한 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까지 해드린 거라서 문제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부족하시면 따로 교재를 구매하신다든가 쌤한테 오셔서 프린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쌤이 골라서 이제 풀어드렸고 이걸로 집합과 집합의 연산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집합과 집합의 연산은 한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